솔직히 상대적 박탈감이 들 때도 많고 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거 웃긴 주제 같죠? 실제 반려동물보다 내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집 개나 고양이보다 내가 못하다는 생각이 그런 생각 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있다니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보실래요? 자, 왜 옆에 두고 안 썼냐고요? 안 들어가요. 모든 모자가 맞는 게 아니다. 제가 볼 때 이런 모자도 좀 스판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는 연인들의 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별로 없었던 고민들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 애인과 반려동물 사이의 그 갈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3년차 연애 중인 남자입니다. 우리 커플은 성향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서 활동적인 걸 하는 걸 좋아하고 여자친구는 조용하고 집에 있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목이 아프니까 원래 목소리로 할게요. 자,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저는 가정이나 또 결혼을 꾸리는 등 조금씩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뭐 괜찮은데요, 과정이, 그죠?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가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탐탁진 않았지만 여자친구가 결국 고양이를 입양했기 때문에 저도 그래 뭐 나도 같이 잘 보살펴 주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에 대한 여자친구의 사랑은 생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고양이가 혼자 외로워한다며 2마리가 됐고 보통 이렇게 되더라. 얘가 새끼를 낳은 게 아닌데 그냥 가까운 시일 안에 2마리가 되더라고요. 곧 나가야 할 전셋집은 점차 고양이 물건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게 애 물건보다 반려동물 물건이 진짜 많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강아지에게 들어가는 비용보다 고양이에게 들어가는 더 비용이 많아요. 이게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흥미롭죠? 여하간에. 근데 뭐 아무래도 우리가 생명과 함께 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니까 오케이. 거실에 있는 거대한 캣타워를 보면 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최근엔 고양이 한 마리가 생일이 됐다고 돌잔치처럼 고양이 간식으로 생일상을 차리고 무슨 파티 플래너처럼 공을 들이는 걸 보니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기는 힘들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내 생일 이렇게 안 해줬구나. 그죠? 저는 여자친구가 고양이의 인생을 쓰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쓴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정말 공을 많이 들이나 봐요. 마치 자식 키우듯이 그렇게. 또 여자친구는 가뜩이나 활동적인 성향이 아닌데 이젠 무슨 일을 하려면 집에 고양이를 어떻게 두고 가냐는 말을 들으니까 데이트하자고 말할 생각도 안 들고 대신 친구들을 만나거나 혼자 나가게 되네요. 연인이라면 좀 섭섭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고양이를 사랑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고양이들이 귀엽지만 솔직히 상대적 박탈감이 들 때도 많고 이거 웃긴 주제 같죠? 실제 반려동물보다 내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집 개나 고양이보다 내가 못하다는 생각이 그런 생각 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너무 이제 고양이를 아끼면서 오히려 나에게 소홀한 것 같으니까 내가 고양이한테 진 거 아닌가. 나 체격도 더 크고 내가 더 나이도 많은 것 같은데 고양이한테 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 기분이 더 나빠요. 그럼 내가 지금 내 스스로 나를 고양이랑 비교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도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죠? 비용이 만만치 않다니까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했어요. 야, 우리가 반려동물 천만시대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키우는 건 문제되지 않은데 내 여친이나 내 남친이 키우는 건 때로는 약간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좀 재밌는 조사가 있어요. 제가 좀 알아봤는데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그 듀오에서 329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실제 사람이 내 파트너가 있을 때 그 파트너가 반려동물 키울 때하고 키우지 않을 때 어떤 때 더 호감을 느낍니까? 했더니 10명 중에 6명이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더 호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 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20대에서 30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또 725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44%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애인보다 반려동물과 함께 있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제
개, 고양이, 닭, 오리 뭐 안 키워본 게 없는데 일단 여자친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고양이를 키워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연에서 보니까 여자친구는 가뜩이나 활동적인 성향이 아닌데 무슨 일 하려면 고양이를 어떻게 두고 가냐 이런 말을 한다잖아요. 일단 활동적인 성향이 아닌 내향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자 동시에 고양이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뭐냐. 이게 감정적 피로감이 굉장히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많은 접촉점을 갖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충분히 혼자 여유 있게 지나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여자친구에게 많은 활동을 요구하기보다는 주어진 몇 개의 활동을 충실하게 하는 방식으로 개수를 조절하는 것. 요거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되게 이 고양이를 키우는 특성도 그렇지만 내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부에서 실내에서 머무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같이 뭉개고 같이 머무는 시간을 실내에서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특징, 내성적인 사람 혹은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서 소극적이다 얘기하는 혹은 내향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내 연인에게 물리적으로는 공간을 내어주고 심리적으로도 집에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영역을 함께 하기 때문에 거기서 친밀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내가 어떤 걸 강요하겠다, 외부적인 활동을 많이 하겠다, 오히려 더 위축되거나 숨을 확률이 높아요. 주로 집안에서 함께 재밌게 할 뭔가를 찾는 것, 여친하고 함께 그 애정도를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여자친구의 속도를 좀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속도라고 하는 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시간이 결정하는 데 조금 더 걸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경우보다 닥달하면 오히려 더 위축되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사교적이지 않거나 사교적인 걸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걸 힘들어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사연을 주신 이 남자분, 3년차 연애 중인 우리 사연을 주신 분은 약간 강아지 같은 특성이 있고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그 주인의 특성 같은 그 특징이 있고 이 여자친구는 고양이를 키우는 주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너무 닥달하기보다 혼자 있는 시간 충분히 가지고 감정적 피로감 조절해 주는 것 하나. 두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뭉개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 요거 좀 신경 쓸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속도를 파악해 가지고 사교성이 없는 게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그 사람이 사교적인 현장에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는 것.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그 시간을 조금 줄여주는 것. 요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일정은 미리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교적인 사람은 주로 아주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약속을 잡고 번개 이렇게 만나서 연인을 함께 동참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경우가 사실은 이 내성적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강아지와 같은 특성인가요? 고양이와 같은 특성인가요? 물론 저희가 여기서 이구아나나 뱀, 거미 이런 건 다루지 않아요. 이게 조금 약간 독특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런 반려동물을 함께 한다는 건 뭐냐면 그 가운데서 독특한 위로점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 위로점을 내가 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방이 있는 겁니다. 아이를 예를 들어서 하나를 낳잖아요. 우리가 보통 아이를 키우고 하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이를 하나 딱 가지면 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둘째는 어떻게 낳지? 놀랍게 둘째를 딱 낳잖아요. 사랑의 방이 또 하나가 생겨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여자친구와 함께 사랑을 나누면 사랑의 방이 있죠. 고양이가 들어오면 고양이랑 이 방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고양이 되는 거다. 오히려 고양이를 위한 사랑의 방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거든요. 활동적인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아무리 뭐 조용하다 하더라도 이 고양이 때문에 바깥 활동을 어쨌든 명목상 제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남자친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 얘가 나 싫어하나? 나랑 나가기 싫은가?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내가 이러다가 나중에 그냥 그래 뭐 자기는 고양이하고 살아. 나는 나대로 살을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싫은 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남자친구랑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양이에게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건데 기억하세요. 고양이도 그렇고 개도 그렇지만 2마리 이상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끼리 있어도 그렇게 외롭진 않은 거예요. 그게 뭐냐? 여친은 좀 집에 있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남자친구에게 잘 맞춰준 것 같고 내 성향은 사실은 집에 좀 있고 싶었던 건데 명분을 찾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건 남자친구를 싫어하는 주제와 다른 거예요. 그냥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조금 보여주고 싶었던 건 아닌가? 그리고 혹은 이런 사람인 거라는 걸 이 환경을 통해서 좀 확인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닌가? 말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걸 너무 불안한 상황이나 혹은 불편한 상황으로 생각할 건 아니고요.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활동성의 크기와 속도가 내 여자친구의 활동성의 크기와 속도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사랑에 빠졌던 거예요. 나의 그 엄청난 속도를 잠재울 수 있는, 내가 한쪽이 천천히 가면 당연히 너무 빠른 쪽은 속도가 줄어들게 되고요. 한쪽에서 범위가 너무 넓게 됐을 때 한쪽이 조금 좁다면 이 영역에 맞추어서 이 영역에 대한 운영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순간을 통해서 이 여자친구에게 한번 좀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바깥에 너무 활동을 많이 했던 게 힘들었는지, 또 그러면 나는 사실 조금 그게 힘들었어. 조금만 조절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조율점이 발견이 된다면 어쩌면 이거는 고양이 논외, 고양이 이외의 주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때로는 관계 속에서 실질적인 표면적 이유와 이면적 이유가 따로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이게 표면적인 걸로 단순한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게 이면적인 주제로 이어진다면 이 부분은 한 번쯤 깊은 이야기를 나눌 필요는 있고, 깊은 이야기라는 건 심각한 이야기보다 물어보는 질문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쩌면 여자친구는 고양이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을 즐기기도 하겠지만 한 번쯤 내가 내 남자친구와 살짝 다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이 다른 삶이 남자친구에겐 어떤 느낌인지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가. 또 기다리고 있는 그 질문이 나올 때까지 한 번쯤 남자친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어쩌면 내 남자친구의 새로운 이해를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